우리가 너무 그런 당부를 안 하나? 구독, 좋아요 안 하려고. 그게 내 스피릿. 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 하는 게 스피릿이야? 네, 오늘 사연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가 꽤 몇 명 있으신 걸로 아는데 부의금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좀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장례 비용 다 제했는데도 많이 남으셨대요. 근데 그게 1억 원 정도가 남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장남인 형님께서 그 반은 내 거다. 손님 조문계 대부분이 내 손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50%를 주장하시는데 그게 맞냐? 부의금에 대해서는 뭐 명쾌한 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금은 조문객이 장례식을 주최하는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증여는 증여인데 조건부 증여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장례식 비용에 먼저 쓰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게 명백한 판례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증여인데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서 각자 소유하는 거다. 이게 법리예요. 그래서 요 장남 형님께서 뭔가 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자기 손님이 많았고 어쨌건 그 조문객이 형님한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와서 준 거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여를 하는 거지. 나는 이분의 손님이니까 이분한테만 줬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판례도 그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끼리 균등해서 갖는다. 이게 법리이기 때문에 큰형님께서는 좀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생길 때 항상 문제가 법리는 명백한데 사연을 주신 분들이 형님한테 말씀하시겠죠? 이거 대답을 들었는데 상속인들 간에 각자 상속 비율에 따라서 갖는 거란다 하고 형님한테 얘기하면 형님이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참 멍청했다 하면서 주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형님을 상대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이제 상속 분쟁이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의뢰를 왔으면 이건 형님 상대로 소송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도 뭐해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집구석을 콩가루로 만드는 소송을 제가 이렇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애매하죠. 장남 형님한테 그 법리를 얘기해봤자 힘 세고 그러신 분은 막 어떻게 보면 따귀 같은 게 날라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법은 이렇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소송을 부추기면 뭐 가족들 간에 소송하는 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애매한데 정말 혼나볼. 이건 뭐 해결책을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하지만 돌려 잘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큰형님에게 은연중에 법리가 이렇다 이런 거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각자 좀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뭐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상속 소송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돈 몇 푼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기업에 뭐 그렇다 하면 지분이 이렇고 해서 막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 서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 3년간 소송을 해서 얻는 돈이 뭐 몇천만 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3년간 몇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 형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 사이에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나 콩가루가 나고 하는 거를 변호사인 제가 이거 소송하세요 라고 좀 하기가 뭐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 오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통은 이런 형님과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좀 양보하실 생각이 없느냐 해서 각자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저는 좀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나이 어린 여자나 그런 사람한테는 좀 제가 인기는 없어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형님이랑도 제가 뭐 술이라도 한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속 분쟁이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케이스도 많이 겪어봤지만 대부분 분쟁의 시작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장남에게 몰아주는 유교 문화. 법은 우리나라 남녀 관계없이 자식들은 다 균분하도록 법이 돼 있는데 그런 유교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서 장남한테 상속 재산이 거의 다 가는 케이스가 엄청 많고 그것 때문에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속하지만 장남이 뭐 다 먹는다 이런 가치관은 좀
옛날 가치관이 됐고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직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좀 민법 같은 거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장남이라고 해서 먼저 태어난 거 외에 뭐가 특히 잘한 게 없는 거잖아요. 더 많이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남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이런 문화는 이제 구시대적인 가치니까 개선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 사건은 소송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형님이 식사 자리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틀어놓어요. 그러면 듣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 3초 뒤부터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3, 2, 1. 현대 사회는 이제 많은 게 바뀌어서 장남이 모든 걸 먹는 시대는 다 끝났고 민법상 부의금은 남는 게 있으면 공동 상속인들 간의 상속 비율에 따라 균분하게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법도 그렇게 돼 있고 판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라고 모든 거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틀어놓으시면 우리 장남 형님께서 좀 마음이 변하지 않으실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야.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